당신에게는 비가 오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나요?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빗소리만 들으면 가슴 한켠이 먹먹해지는 그런 사람이요. 이 이야기는 그런 사람을 떠나보낸 한 여자가 비 오는 날에만 열리는 신비로운 간이역에서 겪게 되는 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어쩌면 당신의 그리움도 조금은 위로받을 수 있을지 몰라요. 수아는 비를 싫어하게 되었습니다. 1년 전까지만 해도 그렇지 않았어요. 오히려 비 오는 날을 좋아했죠. 창문에 부딪히는 빗소리를 들으며 커피를 마시는 것, 우산을 나란히 쓰고 걷는 것, 비 깬 후에 맑은 공기를 마시는 것, 그 모든 것이 좋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비가 오면 그날이 떠올랐거든요. 1년 전 장대비가 쏟아지던 그날, 수아의 세상이 무너져 내린 그날이요. 준혁이 떠난 날이었습니다. 수아와 준혁은 대학 동기였어요. 도서관 같은 자리에서 매일 마주치다가 자연스럽게 친해졌고 졸업 후에는 연인이 되었습니다. 7년을 함께 했어요. 7년이면 거의 인생의 4분의 1이었죠. 준혁은 수아의 연인이자 가장 친한 친구였고 가족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런 준혁이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빗길에 미끄러진 트럭이 준혁의 차를 덮쳤다고 했어요.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늦은 후였습니다. 수아는 준혁의 차가운 손을 잡고 밤새 울었어요. 아무리 불러도 대답 없는 그 사람 곁에서요. 장례식이 끝나고 수아는 텅 빈 사람이 되었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였어요. 회사도 다니고 밥도 먹고 사람들과 대화도 했죠. 하지만 속은 완전히 비어 있었습니다. 준혁이 있던 자리에 거대한 구멍이 뚫려서 아무리 채우려 해도 채워지지 않았어요. 특히 비 오는 날은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빗소리만 들으면 그날의 기억이 되살아났거든요. 병원 복도의 소독약 냄새, 준혁의 차가운 손, 그리고 아무리 불러도 돌아오지 않는 그 사람의 이름. 준혁의 일주기가 되는 날이었습니다. 수아는 성묘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내비게이션은 먹통이 되었고 낯선 시골길에서 길을 잃었어요. 한참을 헤매다가 작은 간이역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우천역. 낡은 간판에 그렇게 적혀 있었어요. 분명 폐역 같았는데 이상하게 불빛이 켜져 있었습니다. 비를 피할 곳이 필요했던 수아는 역 안으로 들어갔어요. 역 안은 생각보다 따뜻했습니다. 오래된 나무 벤치들이 늘어서 있었고 한쪽에는 작은 매점이 있었어요. 가장 신기했던 건 사람들이 있다는 거였습니다. 폐역 같은 곳에 10명 남짓한 사람들이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모두 창밖의 비를 바라보거나 멍하니 철로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처음 오셨군요. 갑자기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6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서 있었어요. 영무원 복장을 하고 있었는데 어딘가 낡고 빛바랜 느낌이었습니다. 여기가 뭐 하는 곳이에요? 우천역입니다. 비가 오는 날에만 문을 여는 곳이죠. 비가 오는 날에만요? 영무원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곳은 오지 않는 사람을 기다리는 이들을 위한 역입니다. 떠나보낸 사람, 다시는 만날 수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모여드는 곳이에요. 수아는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두렵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이 낯선 공간이 묘하게 편안하게 느껴졌습니다. 수아는 빈 벤치에 앉았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사람들마다 각자의 사연이 있는 것 같았어요. 창가에 앉은 할머니는 연신 바깥을 내다보며 무언가를 중얼거렸고 구석에 앉은 중년 남자는 낡은 사진 한 장을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젊은 여자는 눈을 감은 채 음악을 듣고 있었어요. 첫 차를 기다리시나요? 옆에 앉은 할머니가 말을 걸어왔습니다. 흰머리에 주름진 얼굴. 하지만 눈빛은 맑고 따뜻했어요. 첫 차요? 네. 비가 오는 동안은 기차가 오지 않아요. 비가 그쳐야 기차가 와요.
그 기차를 타면 보고 싶은 사람을 만날 수 있대요. 수아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보고 싶은 사람을요? 그래요. 나도 그래서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 영감이 7년 전에 먼저 갔거든. 그때부터 비만 오면 여기 와서 기다려요. 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근데 이상해요. 비가 그치면 기차가 온다는데 내가 오는 날은 항상 비가 안 그쳐. 아직 갈 때가 안 된 건가 봐요. 수아는 할머니의 말이 무슨 뜻인지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비가 그치고 기차를 탄다는 것. 그건 아마도 이승을 떠난다는 의미일 거예요. 할머니는 돌아가신 남편을 만나기 위해 자신의 마지막 순간을 기다리고 있는 거였습니다. 할머니는 무섭지 않으세요? 뭐가? 그 기차를 타는 거요. 할머니는 빙그레 웃었어요. 무섭긴. 보고 싶은 사람 만나러 가는 건데. 뭐가 무서워. 다만 조금 아쉽지. 아들, 며느리, 손자들 두고 가려니까. 근데 그것도 다 때가 있는 거니까. 할머니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7년을 기다린 그리움. 그리고 남은 가족에 대한 미련. 그 모든 것이 할머니의 미소 안에 있었어요.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수아는 대합실 안의 사람들을 하나씩 관찰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유독 눈에 띄는 사람이 있었어요. 구석에 앉은 중년 남자였습니다. 그는 낡은 사진 한 장을 쥔 채 연신 눈물을 훔치고 있었어요. 수아는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저기, 괜찮으세요? 남자는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충혈되어 있었고 얼굴에는 깊은 피로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아, 네, 괜찮습니다. 하지만 전혀 괜찮아 보이지 않았어요. 수아는 옆에 앉았습니다. 저도 누군가를 잃어서 여기 왔어요. 남자는 수아를 바라보았습니다. 같은 상처를 가진 사람을 알아보는 눈빛이었어요. 아들이에요. 남자는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밝게 웃고 있는 남자아이. 라고 모자를 쓰고 글러브를 끼고 있었어요. 준서. 올해 고등학교 2학년이 됐어야 하는데 남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백혈병이었어요. 3년을 싸웠는데 결국 수아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자식을 잃은 부모의 슬픔. 그건 어떤 말로도 위로할 수 없는 것이었어요. 제가 골수 이식을 했는데도 안 됐어요. 왜 저는 살고 그 애는 가야 했을까요? 차라리 내가 대신 갔으면 좋았을 텐데. 남자는 사진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준서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 뭔지 아세요? 아빠. 나 야구 선수 되면 아빠한테 첫 홈런 공 줄게. 그랬어요. 그 애는 끝까지 꿈을 포기 안 했는데 저는 그의 꿈을 지켜주지 못했어요. 수아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남자의 슬픔이 자신의 슬픔과 겹쳐 보였거든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사람들은 모두 같은 질문을 해요. 왜 그 사람이 가야 했을까? 왜 나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을까? 저는 1년 전에 약혼자를 잃었어요. 수아는 처음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교통사고였어요. 그날 비가 많이 왔거든요. 저는 그 뒤로 비가 오면 그날 생각만 나요. 그 사람이 얼마나 무서웠을까? 얼마나 아팠을까? 그런 생각만요.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말없이. 하지만 깊이 공감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자꾸 자신을 탓하게 될까요? 수아의 말에 남자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사랑했으니까요.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지 못했다고 생각하니까. 그 말이 수아의 마음을 찔렀습니다. 맞아요. 수아는 자꾸 자신을 탓하고 있었어요. 그날 준혁을 붙잡았더라면, 비가 오니까 운전하지 말라고 했더라면, 그랬으면 준혁은 살아있지 않았을까. 플랫폼 쪽에서 인기척이 느껴져 수아는 밖으로 나갔습니다. 젊은 여자가 비를 맞으며 서 있었어요. 이어폰을 끼고 눈을 감은 채로 마치 세상에서 혼자 남겨진 것처럼 서 있었습니다.
수아는 우산을 펴서 그녀에게 다가갔어요. 비 맞으면 감기 걸려요. 여자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22~23살쯤 되어 보였어요. 눈가가 붉고 볼에는 눈물 자국이 있었습니다. 상관없어요. 들어가요. 안에 따뜻하니까. 여자는 잠시 수아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둘은 대합실로 돌아와 벤치에 나란히 앉았어요. 언니는 누구 기다려요? 여자가 먼저 물었습니다. 약혼자요. 1년 전에 떠났어요. 그렇구나. 여자는 손에 쥐고 있던 편지를 펼쳤습니다. 오래되어 구겨지고 빛바랜 편지였어요. 저는 엄마요. 제가 8살 때 돌아가셨어요. 8살에? 네. 교통사고였대요. 저를 학교에서 데리러 오시다가 여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엄마 얼굴을 잘 기억 못해요. 사진으로만 봐서. 근데 이상하게 비 오는 날이면 엄마 생각이 나요. 엄마가 우산 들고 학교 앞에 서 계시던 모습. 그것만 어렴풋이 기억나요. 수아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어린 나이에 엄마를 잃고 그 그리움을 안고 15년을 살아온 이 아이가요. 엄마가 남긴 게 이 편지밖에 없어요. 제가 태어났을 때 쓴 편지래요. 아빠가 줬어요. 여자는 편지를 수아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은이에게 오늘 처음 너를 안았어. 이렇게 작고 예쁜 아이가 내 품에 있다니 아직도 믿기지 않는다. 앞으로 내가 자라면서 많은 일들이 있겠지. 즐거운 일도 슬픈 일도. 하지만 엄마는 언제나 내 곁에 있을 거야.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내가 어디에 있든 엄마는 항상 널 응원할 거야. 사랑해. 나의 예은아. 수아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엄마가 많이 보고 싶겠다. 네. 근데 있잖아요, 언니. 예은이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저는 오늘 처음 알았어요. 엄마가 저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이 편지를 예전에도 읽었거든요. 근데 그냥 글자로만 읽었어요. 오늘 여기 와서야 진짜로 느껴졌어요. 무엇이? 엄마가 항상 제 곁에 있었다는 것이요. 사라진 게 아니라 그냥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저를 지켜봤다는 것이요. 예은이는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눈물을 머금은 미소였지만 진심이 담긴 웃음이었어요.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수아는 대합실의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시간을 보냈어요. 7년간 남편을 기다리는 할머니, 아들을 떠나보낸 아버지, 어린 시절 엄마를 잃은 예은이, 모두 각자의 그리움을 안고 이곳에 와 있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듣는 동안 수아는 무언가를 깨닫기 시작했어요. 자신만 슬픈 줄 알았습니다. 자신의 고통이 세상에서 가장 크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 작은 역에는 저마다의 슬픔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슬픔 속에서도 사랑을 놓지 않고 있었어요. 할머니는 남편을 기다리면서도 남은 가족을 생각했고, 준서 아버지는 아들의 꿈을 가슴에 새기며 살아가고 있었고, 예은이는 엄마의 사랑을 이제야 온전히 느끼게 되었다고 했어요. 그들에게 그리움은 고통만이 아니었습니다. 사랑했던 증거였고, 함께했던 시간의 흔적이었어요. 비가 약해지고 있어요. 누군가 말했습니다. 정말이었어요. 창밖을 보니 비가 점점 약해지고 있었습니다. 먹구름 사이로 달빛이 희미하게 새어나오기 시작했어요. 영무원이 다가왔습니다. 곧 비가 그칠 것 같습니다. 기차가 올 거예요. 대합실에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기차가 온다. 비가 그치고 기차를 타면 보고 싶은 사람을 만날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은 동시에 이승을 떠난다는 의미이기도 했어요. 사람들이 하나둘 플랫폼으로 나갔습니다. 수아도 따라 나갔어요. 비는 거의 그쳤고 하늘에는 별이 하나둘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멀리서, 정말 멀리서 기차의 불빛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수아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준혁을 만날 수 있을까? 그 기차를 타면 정말로 준혁을 만날 수 있을까? 1년 동안 미치도록 보고 싶었던 그 사람을요. 타실 건가요? 영무원이 물었습니다. 수아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타고 싶었습니다. 준혁을 만나고 싶었어요. 다시 그 사람의 목소리를 듣고 그 사람의 눈을 보고 그 사람을 안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어요. 기차를 타면 다시는 돌아올 수 없을 것 같았거든요. 부모님, 친구들, 그리고 아직 살아가야 할 자신의 인생. 그것들을 두고 갈 수 있을까요? 시간은 많습니다. 천천히 생각하세요. 영무원은 그렇게 말하고 물러났습니다. 할머니가 플랫폼 끝으로 걸어갔습니다. 기차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할머니는 기차의 불빛을 바라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할머니, 가시는 거예요? 수아가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돌아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오늘은 비가 그쳤네. 드디어 우리 영감 만나러 갈 수 있겠어. 할머니, 무섭지 않으세요? 정말로요? 할머니는 수아에게 가까워 손을 잡았습니다. 주름진 손이지만 따뜻했어요. 아가, 들어봐. 나는 7년을 기다렸어. 그 시간이 아깝지 않아. 왜냐면 그 7년 동안 손자가 태어나는 것도 봤고, 아들이 승진하는 것도 봤고, 이렇게 좋은 사람도 만났잖아. 할머니는 수아의 손을 꼭 쥐었어요. 기다림은 낭비가 아니야. 사랑하는 사람을 그리워하는 시간은 절대 헛되지 않아. 그건 사랑이 계속되고 있다는 증거거든. 수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할머니, 아가는 아직 갈 때가 아니야. 할머니는 충분히 살았어. 웃을 일도 많았고, 울 일도 많았고, 사랑도 많이 했어. 그래서 이제 갈 수 있어. 하지만 아가는 아직이야. 아직 웃어야 할 날이 많이 남았어. 할머니는 수아의 볼을 어루만졌어요. 그 사람이 진짜로 원하는 게 뭘까 생각해봐. 아가가 슬퍼하는 것? 아가가 따라오는 것? 아니야. 그 사람은 아가가 행복하게 살길 바랄 거야. 그게 진짜 사랑이야. 기차가 플랫폼에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리자 환한 빛이 쏟아져 나왔어요. 그 빛 속에서 누군가의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할머니의 눈이 반짝였어요. 여보, 나왔어. 할머니는 기차에 올라탔습니다. 돌아보며 수아에게 손을 흔들었어요. 아가, 행복하게 살아. 비가 그치면 하늘이 얼마나 맑은지 봐. 구름 뒤에는 항상 해가 있어. 문이 닫히고 기차가 천천히 출발했습니다. 수아는 멀어지는 기차를 바라보며 한참을 울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슬프기만 한 눈물은 아니었습니다. 비가 완전히 그쳤습니다. 하늘에는 별이 총총했고 동쪽 하늘이 조금씩 밝아오고 있었어요. 새벽이 오고 있었습니다. 준서 아버지가 수아 옆으로 왔습니다. 저는 아직 못하겠어요. 저도요. 근데 이상해요. 기차를 못 타서 슬프지가 않아요. 오히려 괜찮아요. 수아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녀도 같은 마음이었거든요. 저도요. 준혁을 만나고 싶었는데 막상 기차가 오니까 깨달았어요. 제가 진짜 원한 건 준혁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준혁을 제대로 보내주는 거였어요. 준서 아버지는 사진을 꺼내 바라보았습니다. 준서한테 미안했어요. 지켜주지 못해서. 근데 할머니 말씀 듣고 생각했어요. 준서가 원한 건 제가 미안해하는 게 아니라 제가 잘 사는 거일 것 같아요. 그래요. 사랑하는 사람이 원하는 건 결국 우리의 행복이니까요. 예은이도 다가왔습니다. 편지를 가슴에 안고 있었어요. 언니들, 저 이제 갈게요. 아빠가 걱정할 것 같아요. 그래, 조심해서 가. 예은이는 밝게 웃었어요. 저 결심했어요. 엄마처럼 살기로요. 엄마는 짧게 살았지만 저를 정말 많이 사랑했잖아요. 저도 그렇게 살래요. 많이 사랑하면서요. 수아는 예은이를 안아주었습니다.
잘할 수 있을 거야. 엄마도 응원하고 있을 거야. 예은이는 손을 흔들며 역을 나섰습니다. 준서 아버지도 수아에게 인사했어요. 덕분에 마음이 좀 편해졌어요. 감사합니다. 저도요. 준서, 좋은 곳에 있을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둘 떠나고 대합실에는 수아만 남았습니다. 영무원이 따뜻한 차를 한 잔 건넸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여기가 정말 존재하는 곳인가요? 존재한다고 믿으면 존재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면 존재하지 않아요. 이곳은 그런 곳입니다. 영무원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이곳에 오는 사람들은 모두 누군가를 그리워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그리움이 너무 커서 갈 곳을 잃은 사람들이죠. 하지만 대부분은 이곳에서 답을 찾아요. 기차를 타는 사람도 있고 타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둘 다 맞는 선택입니다. 저는 타지 않았어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게 당신의 답이니까요. 영무원은 미소 지었어요. 비가 그치면 당신을 마중 나가겠다. 그 말 기억하세요. 네, 당신이 사랑했던 사람도 같은 마음일 거예요. 비가 그치면, 그러니까 당신의 슬픔이 조금 가라앉으면 그때 다시 만나자고요. 서두르지 않아도 돼요. 천천히 슬퍼하고 천천히 치유하면 됩니다. 그 사람은 기다릴 테니까요. 수아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픈 눈물이 아니었어요. 감사합니다. 비가 그쳤으니 이제 돌아가세요. 세상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어요. 수아는 우천역을 나섰습니다. 돌아보니 역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빈 공터만 남아 있었어요. 꿈이었을까요? 하지만 손에는 아직 영무원이 건넨 찻잔의 온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차에 올라 시동을 걸었어요. 내비게이션이 다시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을 안내하고 있었어요. 창문을 열자 비 깬 후에 맑은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하늘에는 무지개가 걸려 있었어요. 1년 만에 처음으로 비가 온 후에 하늘을 아름답다고 느꼈습니다. 수아는 운전하며 생각했어요. 준혁은 정말로 어딘가에서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비가 그칠 때까지, 수아가 다시 웃을 수 있을 때까지 천천히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때가 되면 비가 그친 맑은 하늘 아래에서 다시 만날 수 있을 거예요. 그날까지 수아는 열심히 살아가기로 했습니다. 슬픔을 피하지 않고 그리움을 부정하지 않으면서 그래도 앞으로 걸어가기로요. 그게 준혁이 원하는 것일 테니까요. 라디오에서 노래가 흘러나왔습니다. 준혁이 좋아하던 노래였어요. 수아는 미소 지으며 따라 불렀습니다. 비가 그치면 당신을 마중 나갈게요. 기다려줘요. 조금만요. 3년이 지났습니다. 수아는 다시 비를 좋아하게 되었어요. 비가 오면 여전히 준혁 생각이 나지만 이제는 슬프지만은 않았습니다. 함께했던 행복한 시간들, 그 사람의 웃음, 그 사람의 목소리, 그것들을 떠올리면 입가에 미소가 번졌어요. 수아는 새로운 사람을 만났습니다. 준혁을 잊은 건 아니에요. 그럴 수도 없고 그럴 필요도 없었어요. 준혁은 수아의 일부가 되어 함께 살아가고 있었거든요. 새로운 사랑은 준혁을 지우는 게 아니라 준혁이 남긴 사랑 위에 새로운 행복을 쌓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가끔 비가 오는 날이면 수아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속삭여요. 준혁아, 잘 있지? 나 잘 살고 있어. 비가 그치면 마중 나갈게. 그때까지 기다려. 그러면 어디선가 바람이 불어와 수아의 머리카락을 살짝 스쳐갔습니다. 마치 대답처럼요. 우리 모두에게는 비 오는 날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날이요. 하지만 비는 반드시 그칩니다. 그리고 비가 그친 후에 하늘은 더없이 맑아요. 그러니까 지금 비 속에 서 있는 당신에게 말하고 싶어요. 천천히 울어도 괜찮아요. 천천히 슬퍼해도 괜찮아요. 그 시간이 결코 낭비가 아니에요. 그건 사랑한 사람에게 보내는
마지막 선물이고 당신 자신을 치유하는 소중한 과정이니까요. 그리고 언젠가 비가 그치면 당신이 사랑한 사람이 맑은 하늘 아래에서 당신을 마중 나올 거예요. 그때까지 조금만 더 힘내요.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응원이 이런 이야기를 계속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